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설득적 글쓰기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차례입니다. 첫째, 설득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득의 뜻과 요소, 설득적 글쓰기의 목표와 특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설득적 글쓰기의 요건을 확인하겠습니다. 뚫민의 논중 모형을 바탕으로 요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기능과 작성 방법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넷째, 설득적 글쓰기의 유형을 문제 해결식 글쓰기와 찬반 논방식 글쓰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득의 뜻과 요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사전적인 뜻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대편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곧 감정이 아닌 논리를, 호소가 아닌 증명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논리적이다 라는 말은 이치에 맞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정당한 도리에 비추어 이해 가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증명한다라는 말은 근거를 들어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현상이든 타당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증명한다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서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득적 글쓰기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글쓰기입니다. 설득적 글쓰기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다수가 깨우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설득적 글쓰기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객관성과 논리성입니다. 먼저 객관성은 자신의 주장에만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타당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논리성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논거에는 일반화된 지식, 자연적,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객관적인 실험 결과나 정확한 통계 수치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의견 논거에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 경험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뚫민의 논증 모형을 바탕으로 이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 근거와 증거, 전제, 예상 반론 등의 요건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예문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은 글쓴이가 펼치고자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다양한 현상을 해석한 결론입니다.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글쓴이가 타당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바둑이는 죽는다 라는 주장은 바둑이라는 개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글쓴이가 내린 타당한 생각이자 결론입니다. 근거는 주장이 합당하다고 믿는 이유나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서의 근거를 말하고,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에 의한 근거를 말합니다. 근거는 이유만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달리 말해서 증거라고 합니다. 근거와 증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냅니다. 특히 근거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에 바둑이는 개다 라는 근거는 바둑이는 개의 생물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는 증거에 의해서 왜 개인지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제는 주장과 근거를 이어주는 논리적이고 인정받는 일반화된 진술입니다. 바둑이는 죽는다라는 주장과 바둑이는 개다라는 근거를 연결시키는 논리가 바로 모든 개는 죽는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한 전제를 명확하게 확보할수록 설득의 구조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건전하다는 말은
억지 주장이나 지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반론은 설득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 둘을 연결하는 전제에 대한 반론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나 전제를 부정함으로써 타당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바둑이는 개다라는 근거에 대한 예상 반론으로 바둑이는 개가 맞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예상 반론에 해당되고, 모든 개는 죽는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죽지 않는 개가 있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예상 반론입니다. 이와 같은 예상 반론을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근거와 전제의 타당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탄탄한 논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득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와 증거, 전제, 예상 반론 등의 요건을 두루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은 세 단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설득적인 글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 결론의 기능과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설득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본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좋은 서론은 글로 쓸 내용을 한정하고 초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진짜 쓸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고 초점화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설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서론 쓰기에서는 중요합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따지고 구체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당한 주장,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요약 및 정리하고요. 한 번 더 주제의 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적 글쓰기는 크게 문제 해결식 글쓰기와 찬반 논박식 글쓰기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문제 해결식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점을 초점화하고,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전망하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론에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거나 합당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논거의 종류 가운데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적절하고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문제에서 다른 관점과 대응되는 것이어야 하고, 본론에서 이와 같은 해결 방안이 모두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식 글쓰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수습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라는 한국일보 사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설득적 글쓰기의 또 다른 유형인 찬반 논박식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서론에서는 초점화와 쟁점을 명확화합니다. 본론에서는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선택과 논리적인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에서는 쟁점을 재확인하고 남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쟁점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맞부딪히는 그런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필자가 선택하고 이제 만약에 찬성을 선택했다면 반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요. 반대를 선택했다면 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찬성 혹은 반대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립되고 쟁점을 이룬다는 것은 충분한 논쟁거리가 있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각각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필자가 선택한 입장이 왜 더 타당한지 다른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강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찬반 논박식 글쓰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가? 라는 쟁점이 있는 주제에 대한 찬반 논박식 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예문을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개념과 요건,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과 유형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실습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설득적 글쓰기 실습 1, 주제 선정과 계획하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